예. 자, 다시 우리 주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13포인트, 일단 1900포인트는 밑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 2포인트. 뭐 주춤주춤거리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재료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유가 얘기, 뭐 대북 리스크는 종종 나오기는 좋은 재료는 분명히 아니에요. 정계민 팀장님. 뭐 수출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고 경제는 또 위기라고 그러고 뭘 들춰봐도 좋은 건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낙담만 할 것이냐. 물론 막연한 희망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긴 합니다만 하나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자세하게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뜯어보면은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만, 일단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1월 달에는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쏠려 있는 매크로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완화되면서 우리 시장이 그나마 지금 1900 뭐 언저리에서 지금 놀고 있는, 1900 언저리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적극적으로 지수 관련 종목들을 뭐 사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좋다, 뭐 계속해서 반등 랠리를 볼 것이다라고 한다면 선물을 훅 사면서 지수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겠지만 지금은 이제 마켓 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 포트폴리오 대비 좀 비워져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채워넣는 과정에서 또 환매수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심선 정도까지 좀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전략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접근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바라보면은 일단 좀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좀 실적은 아니더라도 성장성 중에 조금 좀 우량한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목으로 보면은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BGF 리테일, 또 뭐 한샘,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수와는 조금 이제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만 실적이 좀 괜찮았거든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편의점 요즘 뭐 담배값 인상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된 와중에 뭐 마지막 불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큰 폭의 지금 실적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한샘은 이제 아까 특징주에서도 나왔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올 1분기, 그러니까 뭐 2분기 때부터 조금씩 이제 충당금의 환입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바텀라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순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개선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코스닥으로 보면은 뭐 바이로메드, 휴온스, 뭐 인바디, 바텍 이런 종목들이 어제 좀 눈에 띄었는데 이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제약 쪽, 바이오 쪽에 이제 대표 코스닥 기업들이고, 또 인바이오와 바텍 같은 경우도 대표 헬스케어 하드웨어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폭의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 보다는 매크로 플레이를 통해서 지수의 어떤 환율과 연동을 해서 지수 플레이를 하고 이런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되 그 종목들을 보자 그러면 거래소는 실적,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쪽에서 헬스케어 쪽에서 답을 찾고 있다.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힌트를 얻었다면은 여기랑 맞춰서 움직인다면 이 파고를 건널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략의 일부인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은 지금 대부분 좀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그래도 바이오 대표 종목들, 또 의료기기 대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여기다 플러스 춘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 같은 것도 기대감, 또 좋은 실적이 나왔던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위주로 이제 그 지수의 어떤 입각한 그런 매매가 아니고, 이런 게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 이슈도 이제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현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모범 답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아프니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또 강세군요. 시장이 아픕니다. 네. 김성원 팀장님. 네. 계속 뭐 국한된 그쪽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뭔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헐리데이 리스크, 그러니까 연휴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연휴 동안 뭔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근데 연휴 이후에 보면은 뭐 IT의 이벤트도 있어요. MWC라고 하는 뭐 가전도 대전 컨퍼런스도 있고. 근데 조금 앞서 나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다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네. 유니더스를 봐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 뭐 뜬금없이 유니더스가 뭐 제일 특징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것도 중국을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재료를 갖다가
이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시세가 상당히 급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 종목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현재 여러분들 올해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신성장, 그리고 중국 소비, 내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맞는 종목과 업종만이 조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수출주들 대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실적 잘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대형주, 낙폭과도 대형주, 특히나 수출주와 그리고 과거 설비 투자 관련 주식들을 사는 것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이 강하다 보니까 공매도 대차장고 증가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은 것도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대차해주는 그런 증권사를 피해가지고 계좌 이체가 요즘 주식 이관 네.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뭐 어떤 이슈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과거와 달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셀트리온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특징이 거의 강성주주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솔직히 폄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2년 전과 3년 전 셀트리온 주가가 3만 원대 머무르고 있었고 그때 그 당시에 분식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소위 셀바라고 어떤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도 그때는 의문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결국 그분들이 승리를 한 거죠. 3만 원대 주가가 현재 12만 원 찍었으니까 그분들이 승리를 한 거고요. 결국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제약바이오는 싫은 종목이고요. 또 하나, 내가 어떤 A라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B를 보이지 않는 이상 B는 내가 싫어하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자체가 제약바이오에서는 상당히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도 그렇고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나 어떤 그런 기술력을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매수를 하기 좀 저하는 어떤 그런 흐름도 분명히 나타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갖다가 철저하게 파헤친 다음에 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요 딱 하나입니다. 임상 실패 혹은 라이센스와 불발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과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매도를 기획을 하거나 공매도를 하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을 가지고서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다가 진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라이센스 계약이 터지게 된다면은 결국 그들은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바이오메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지난주였나요? 뉴스가 뜬금없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혀 좀 말이 안 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어떤 노이즈가 나오면서 주가를 갖다 흔드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약간의 주가의 흔들림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힘이 달리는데요. 17포인트 떨어지고 있네요. 정기민 팀장이 앞서 모두에 뭔가 힌트를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뭘 보셨습니까? 진짜 어떤 그 대북 관련해서 요즘에 북한에서 넘어오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잡아내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몇 시간 뒤에는 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력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소식 이런 것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얻었던 좀 힌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네. 세트랙 아이. 예, 좀 생소하긴 합니다. 조금 생소하죠. 예, 이거 몰라서 못 사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싶은데요. 단점이라면 거래량이 매우 작습니다. 또 유통 물량도 좀 작고요.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기관이 어떤 매매에 가담하지는 못하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좀
작다는 게 뭐 단점이다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이제 소형 인공위성 관련돼서 이제 시스템하고 광학 카메라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인공위성과 광학 카메라 그럼 뭔가 좀 다가오시죠? 네. 방산과 뭐 통신위성 좀 두루두루 하고 있는 국내의 뭐 제1 세계에서는 넘버 3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자본금이 18억입니다. 좀 작은 편이죠. 근데 이제 46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또 높은 유보율이 말해주듯이 뭐 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재무구조 정말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의 절반 이상이 석박사 출신이고 맨파워가 매우 좀 뛰어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성 시스템의 유지 보수 사업, 그다음에 소형 위성 수출로 연간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 45억 정도가 지금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이제 수주 발악이 기업들은 수주가 더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와 실적이 매우 민감하게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수주가 나올 것이냐라고 보신다면 나오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겠죠. 현재 좀 대북 감시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국정원으로 이제 주간 부서가 좀 이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민감한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좀 국방부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예산 집행이 1년 늦춰진 것 때문에 지금 한 2만 5천 원에 있던 주가가 2만 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좀 오는 이제 그런 움직임에 있고요. 국내에 머물지 않고 이제 해외 진출을 지금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태국 쪽에 좀 동남아 지역, 또 중동, 그다음에 남미에서 한 2개국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수주 가능성을 좀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소형위성 한 대 한 15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 수주가 기대되는 쪽은 중형 위성입니다. 300억에서 500억 정도. 작년 매출이 이제 300억인데요. 이 중에 뭐 한두 대만 수주를 하더라도 작년에 뭐 2배, 3배가 되는 이제 그런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런 수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까지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작년에 좋은 실적 부분, 서프라이즈를 좀 보였기 때문에 20%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뭐 이제 뭐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향후 좀 길게 본다면 소리가 살아있고 또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단기뿐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진정한 스몰캡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 좀 생각해서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꼭 그 관심 기업으로 좀 넣어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세트랙 I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자, 스몰캡 기업인데, 너무 작아요, 근데. 예, 자본금이 18억 원이라서 이 상장 주식 수가 360만 주. 유통 주식은 더 적겠죠. 더 적죠. 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게 매우 단점이군요. 단점입니다.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기업을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훈 팀장의 기업은 오늘 뭡니까? 네, 한 달 전쯤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업인데요.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도 있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도 있는데, 이렇게 이들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렇게나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사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닥권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더지 잡기 네,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주가 흐름 자체도 바닥을 다져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메디포스트입니다. 지금의 제약바이오에는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다음이 바로 줄기세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관련주, 뭐 강스템 바이오 최근에 시세 흐름 좋죠. 그리고 뭐 코아스템 등등 여러 종목도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7천억대인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애로운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 지나고 나면은 바닥권에 있는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관련주들 다 똑같이 바닥을 잡고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테마가 한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메디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카티스템이 4분기 기준에서 분기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셀피움이 SM 연세점에 입점을 한 상황입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뭐 중요한 거는 메디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카티스템과 뉴로스템 등등 이런 주기세포 관련된 어떤 그런 제품들의 어떤 효능 효과가 이미 검증이 되고 있는 만큼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특허를 시도를 했어요. 일본 시장에서 주기세포 쪽에서 어떤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메디포스트 역시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바닥을 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도 없고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 결국은 뭐 오늘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메디포스트 관련 주기세포 주들 역시도 충분히 어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장 전후 함께 해주셨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훈 팀장과 IBK 투자증권 판교스톡 라운지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